한강의 빛과 실 두 번째 이야기. 정원일기 3월 21일 화단이 마당 북쪽에 있어서 나무들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거울 3개를 놓았다. 남중하는 햇빛이 느리게 거울을 지나가면 창문 같은 빛이 벽에 비친다. 3월 22일 미스김 라일락에 연두빛 잎이 돋았다. 6.25 때 파병되었던 미국 군인이 이 관목을 한국에서 가져가 아마도 인연이 있는 여인이었을 미스 김이라는 이름으로 학명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 라일락은 나무가 아니라 관목인 거다. 지난주에는 앵두나무 분재와 블루베리를 화분으로 드렸는데 앵두꽃은 이제 피고 있고 블루베리 꽃은 봉우리를 머금었다. 호스타는 용맹하게 자라고 있다. 겨울 내내 마치 말라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하듯 땅을 뚫고 나와 힘차게 솟더니 이제 그만 결기를 풀 듯 잎사귀를 천천히 펼치고 있다. 3월 23일 지난해 5월에 라일락, 불두화, 옥잠화, 맹문동을 화단에 심고 6월엔 어린 단풍나무를 추가로 심고 꽃댕강나무 화분을 들였다. 다행히 모든 나무들이 그 여름 54일 동안의 기록적인 장마를 살아남았다. 3월 24일 야생화 씨앗을 빈 화분 3개에 뿌렸었는데 사흘 뒤부터 싹이 트더니 2주 만에 꽤 자랐다. 씨앗의 목록은 K 작가님의 친구 원예를 하는 분이 적어주셨다. 설마 다 싹이 틀까 하는 마음에 한 봉 가득 섞여 들어있던 100여 개 씨앗을 전부 뿌렸는데 너무 촘촘하게 싹이 나와 걱정이다. 20개의 목록 중 어떤 씨앗들이 싹튼 건지는 이제 꽃이 피면 알게 될 거다. 3월 25일 블루베리꽃 봉우리가 햇빛을 받은 아래쪽 가지에서만 부풀고 있기에 오늘은 거울의 각도를 올려주었다. 매일 매 순간 빛이 달라진다. 3월 29일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물론 가냘픈 건 여전하다. 하지만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을 씨앗에게서부터 지닌 나무,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3월 30일 호스타와 같은 종류지만 옥잠화와 잎은 훨씬 여리다. 싹이 트는 시기도 다르고 잎이 나는 모양도 다르다. 훨씬 부드럽다. 속력도 형태도 은은하고 고요하다. 물론 호스타에 태어난 씩씩함도 좋다. 4월 1일 정원에 햇빛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거울 3개를 더 샀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울로 잡을 수 있는 각도의 햇빛이 드는데 1시간에 서너 번 거울의 위치를 바꿔주느라 매우 바쁘다. 3시가 되어 더 이상 내가 햇빛을 줄 수 없게 되면 그늘진 정원을 조용히 바라만 본다. 거울. 햇빛이 드는 정원은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무지근할 때도 있다. 씨를 뿌린 야생화는 더 많이 자랐다. 놀라운 것은 1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관중 고사리가 살아서 양칫잎이 올라온 것이다. 4월 2일. 빛이 흐린 날은 거울의 빛도 흐려진다. 벽에서 정확한 사각의 모양을 만들지 못해 마치 후강 나무들의 혼 같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했다. 4월 3일. 옥자마 잎들이 어여쁘게 둥그러졌다. 단풍잎들도 더 커졌다. 미스김 라일락 잎들도 커졌다. 그래도 여전히 작은 잎들이다. 4월 4일. 불도화의 단풍나무가 마치 시합을 하듯 키가 자란다. 간밤에는 불도화가 조금 더 자랐다. 낮에는 햇빛을 먹고 밤에는 자라나 보다. 식물들은 사람 아이들처럼. 4월 6일. 블루베리 꽃이 피었다. 라일락도 곧 필 것 같다. 4월 8일. 거울의 빛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거울이 반사한 빛을 한 번 더 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빛이 비스듬히 잎들을 가로지를 때 행복한데 이 감정은 아마 식물과 공생하도록 진화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4월 12일. 물을 마시며 마당의 나무들을 본다. 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름으로 간다. 4월 17일. 이틀 만에 정원을 자세히 살펴보니 꽃들이 피어났다. 동그란 블루베리 꽃은 블루베리 열매와 꼭 닮았다. 라일락은 희게 피었다. 신기한 것은 작년에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둥글레가 야생화 씨앗들과 함께 다시 싹튼 것이다. 관중 고사리도 그렇게 되살아나서 나를 놀라게 했는데 흙 위로 곧 죽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되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4월 18일. 불도와 가지들은 새 같다. 날아오르는 것 같다. 라일락은 왜 계속 하얀 채로 피어 있는 걸까? 작년에는 분명히 연보라빛이었는데 햇빛이 부족했을까? 옥잠은 무성해졌다. 잎이 둥글고 아름답다. 11살부터 27살까지 살았던 집에서 8월과 9월에 꽃 피던 기억이 나서 심은 것이다. 작년에는 꽃을 피우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떨까? 정원을 키울 수는 없으니 내가 레고 인형처럼 작아졌다고 상상했다. 그럼 울창한 숲이겠지, 압도하는. 4월 23일. 1. 라일락에 살짝 보랏빛이 들었는데 작년처럼 진하지 않다. 색이 옅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2. 내가 벽으로 거울빛을 쏘아주지 않자 단풍나무가 스스로 마당 가운데를 향해 몸을 틀었다. 3. 블루베리 흰꽃에 보라색이 들고 있다. 4. 관중고사리 작은 잎이 또 나온다. 뿌리를 뽑아야 해 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다. 뿌리에는 힘이 있다. 4월 24일. 어제 대문을 열고 들어와 정원부터 보았는데 나무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다. 갑자기 기운이 오르니 물이 부족했던 거다. 서둘러 물을 주었는데 저녁이 되니 처진 잎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없다. 4월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겠다. 4월 25일. 지방에 노란 꽃이 피었다. 2019년에도 피어 있었는데 내가 걱정하니 목수님이 뽑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크게 자랄 풀은 뽑아야 하지만 저렇게 작은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붕에 노란 꽃이 피었다. 4월 26일. 7년 동안 써온 소설을 완성했다. USB 메모리를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저녁 내내 걸었다. 5월 3일. 불도화 꽃대가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다. 다른 곳의 불도화들은 꽃 피었는데 개화 시기를 검색해 보니 꽃대는 진즉 올라왔어야
한다. 부처님 오신 날쯤 가장 활짝 피어 불도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올해에는 꽃을 피울 예정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많이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하고 무성하니 그걸로 됐다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속으로 말해주었다. 나무에게 내 말은 아무 의미 없겠지만. 5월 11일 불도와 가지 여린 꽃에 잔디물이 생겨 그 부분을 잘라냈다. 생장쯤이 잘라버려서 이제 키가 크려면 다른 가지가 자라야 한다. 그 김에 알아보니 불도와는 2년 묵은 꽃대에서만 꽃이 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마 올해 3살인 거다. 내년에 꽃 피기로 하고 올해는 잘 자라라. 5월 25일 작년에 꽃을 안 피웠던 호스타가 꽃대를 4개나 올리고 있다. 불도와 가지에 있던 선녀벌레라는 예쁜 이름의 하얗고 어딘가 으스스한 해충을 물티슈로 꼼꼼히 닦아냈다. 다행히 잔디물처럼 무서운 해충은 아니라서 가지를 보존해도 된다고 한다. 그 일을 하는 사이 거미줄에 막 걸릴 뻔한 파리가 달아나는 걸 보았다. 불도화와 단풍나무와 라일락은 서로의 영역으로 침투해 햇빛을 더 받으려고 투쟁 중이다. 5월 31일 불도화가 너무나 맹렬히 옆으로 뻗어나가 단풍나무 잎을 덮어버려서 막끈으로 좀 모아주었다. 햇빛이 좋고 하늘이 아주 파랗다. 6월 3일 블루베리 잎이 무성해 단풍나무를 가리고 열매도 열리지 않아 가지를 좀 솎아주었다. 더 과감하게 과일질을 해야 하는 걸까? 좀 더 마음이 독해질 때 다시 해보겠다. 6월 5일 방금 참새 한 마리가 두 화분들 사이로 걸어 다니다 지붕으로 날아올라 사라졌다. 쥐인 줄 알고 기겁을 하며 안경을 썼는데 너무나 어여쁜 새였다. 며칠 전에는 나비도 들어왔었다. 6월 6일 남중 고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늘 거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시간이 흐르면 거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자전하고 공전한다. 식물을 기를 때는 오직 그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 나와 상호작용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농담도 위트도 감사도 따뜻한 말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6월 7일 호스다꽃이 피고 있다. 이 멋진 꽃들 때문에 나비와 벌이 오는 거다. 불도화가 누워서 자라지 않게 막근으로 더 묶어주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졌고 선녀벌레가 새하얀 솜 같은 몸으로 블루베리 잎사귀 위를 기어가는 놀랍고 으스스한 모습을 보았다. 얼른 잡아서 비닐봉지에 넣었는데 왜 이름이 선녀벌레인지 알 것 같다. 도저히 벌레로 보이지 않는다. 생물처럼 보이지도 이 세상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게 기어다니며 식물을 먹는다. 6월 10일 선녀벌레 4마리를 발견해 물티슈로 닦아냈다. 흰 벽에 보호색으로 붙어있는 또 한 마리를 발견해 잡으려는데 갑자기 날아올랐다. 선녀벌레는 날 수 있다. 6월 11일 단풍나무보다 빨리 자라며 힘차게 서슴없이 단풍잎들을 덮으며 가지를 뻗는 불두아와 라일락을 보면 단풍나무를 보호하고 싶어진다. 학급에서 가장 내성적인 아이를 지켜보는 담임 선생님처럼. 6월 12일 호스타꽃 한 송이가 완전히 피었다. 참새 2마리가 지붕에 있다가 마당으로 들어와 단풍나무에 앉아있다 갔다. 블루베리 화분 옆으로도 몇 발짝 걸어 다녔다. 들어올 만한 곳이라고 새들이 생각했다니 어쩐지 으쓱해졌다. 지붕에서 처음 무슨 소리가 났을 때는 소리가 날 수 없는 방향이라서 놀라 올려다 봤다. 우박일까? 무슨 돌가루 같은 건가?
생각했는데 예쁜 새 한 마리가 함석 빗물 바지에서 쏙 나타났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다. 6월 23일 6월 20일 꽃댕각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 5월에 피는 꽃인데 이제 피는 걸 보면 확실히 마당에 햇빛이 부족한가 보다. 앵두는 익다가 말았고 블루베리는 한 알도 열리지 않았다. 처음 나무들의 목록을 정할 때 조경사님이 과실수는 안 돼요. 북향마당이라서 라고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도 꽃은 피어 다행이다. 6월 22일 불도와 잎에 하얀 물감을 뿌린 것 같은 점들이 생겼다. 뭘까? 며칠 돌보지 않아 혹시 선녀벌레가 또 나타나지 않았나 하고 살펴보다 발견한 것이다. 조경사님에게 사진을 보내니 응애라는 답이 왔다. 살충제를 뿌리라고 한다. 그대로 두면 잎이 말라버린다고 한다. 불도화는 빨리 자라고 벌레가 괴롭히는 나무구나. 6월 23일 어제 약국에서 인체에 해가 덜하고 반려동물에게 뿌려도 된다는 저독성 살충제를 사와 불도화 잎들의 뒷면에 뿌렸다.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끼고 장화도 신고 나름 준비를 했지만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 머리카락에도 이마에도 묻고 무엇보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괴로웠다. 나무 안쪽으로 이미 응애벌레가 고사시켜 바짝 마른 나뭇잎들이 제법 떨어져 있고 붙어있던 잎들도 내 손이 닿자마자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걸 보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다. 조경사님이 응애의 계절이잖아요. 저도 응애와 전투 중이에요. 라고 말한 이유를 샤워를 하고 약을 뿌릴 때 입었던 옷을 모두 세탁한 다음 약속에 늦지 않게 나갔다. 늦은 오후 소나기가 내렸을 때는 살충제가 다 씻겨 바닥까지 적셨을 거란 생각에 응애가 깨끗이 사라질 거란 희망에 기뻤다. 그런데 아침에 마당에 나가니 여러 마리 있던 거미들이 다 사라졌다. 날파리도 쥐매너리도 개미도 사라졌다. 서늘하고 무서운 마음, 쓸쓸한 마음. 6월 25일 불도화 잎, 그 무성했던 여름 잎들이 응애 피해로 이른 봄처럼 성거러졌다. 내가 요령 없이 뿌린 살충제는 남은 잎들에게도 흉터를 남겼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울창해질 수 있을까? 정원은 여전히 어떤 곤충도 없이 고요하다. 7월 25일 단풍나무와 라일락 나무가 그 사이 제법 자랐다. 불도화는 겨우 살아있다. 어디까지 크려는지 모를 꽃댕각 나무가 가지 하나가 햇빛에 반짝거린다. 이제 32도는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쓰고 나서 확인해 보니 34도다. 8월 22일 응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겠다. 응애들이 공격한 불도화의 잎들이 모두 말라 떨어지기 전에 잎이 한 번에 다 떨어지면 나무는 죽는다고 한다. 모든 잎사귀들의 뒷면에 다시 일일이 살충제를 뿌렸다. 살아남은 몇몇 응애들이 살충제가 묻어있는 불도화를 떠나 블루베리와 앵두 분재 화분으로 옮겨간 모양으로 며칠 안 온 사이 그 잎들을 갈색으로 바짝 말려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두 화분을 대문 밖으로 내놓았다. 밤에 75리터 종량제 봉투 2장을 사와 넣으려고 보니 화분들이 사라져 버렸다. 재활용품인 줄 알고 구청 청소과에서 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마당이 단출해졌다. 조그만 생태계의 감염병과 방역 방제를 경험한 셈이다. 이제는 화분을 더 들이고 싶지 않다. 있는 식물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다. 8월 24일 올해에도 옥자마는 꽃을 피우지 않았다. 거울 빛을 비춰줄 때 옥자마에도 늘 신경을 썼지만 부족했던 거다. 9월 5일 책이 나와 며칠간 정원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다.
파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 동안 살펴보니 단풍잎 5장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10월 13일. 가을에 햇빛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날마다 배운다. 거기 맞춰 거울의 위치도 조금씩 바꾼다. 11월 6일. 모든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다. 11월 15일. 10월부터는 어떻게 해도 햇빛의 각도가 거울들에 닿지 않아 내내 나무들이 그늘에 있었다. 햇빛은 점점 더 낮고 길게 누워서 들어오다가 11월이 되자 마루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무들의 아래쪽에 닿기 시작했다. 지난 2월을 생각해 보면 햇빛이 더 깊게 누워 마루 안쪽 끝까지 볕이 들어왔고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화단을 온전히 비췄었다. 12월 18일. 내 작은 집의 풍경에는 밭과 세계가 없다. 중정이 주는 평화, 내면의 풍경 같은 바다, 마당, 행인도 거리도 우연의 순간도 없다. 그걸 잊지 않으려면 자주 대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 내향적인 집에도 외부로 열려있는 방향이 있다. 마당의 하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오래 보고 있었다. 12월 19일. 기와에 쌓인 눈이 햇빛에 녹으며 홈통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음악 같다. 4월 12일. 해가 바뀌고 처음 정원 일기를 쓴다. 며칠 전 단풍나무를 뒤덮었던 100여 마리 잔딧물에 친환경 살충제를 한 마리씩 다 뿌려주었는데 혹시 빠뜨린 진딧물이 있진 않았을까? 그 사이 모든 나무들이 진딧물에 덮여버린 건 아닐까 걱정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약국에서 살충제를 하나 더 사와서 오랜만에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놀라워라. 모두 무사하다. 모든 나무들이 고요히 잎을 틔웠다. 4월 21일. 조그만 집, 자라는 나무들. 5월 19일. 그 사이 잔딧물에 덮인 불두와 가지 2개를 잘라버리고 몇 마리만 있던 가지에는 살충제를 뿌려놓았다. 여린 새잎만 골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잔딧물이 밉다. 불두와 꽃이 올해도 피지 않은 것은 작년에 올해의 병충해 때문인 듯 하다. 10월 10일. (7월 29일) 식물에 잔딧물과 응애가 생기는 것이 물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듬뿍 물을 주었다. 올여름 가장 많이 자란 건 라일락이다. 최대 3m까지도 자란다니 기다려보겠다. 10월 7일. 아침에 수도 검침, 정화조 청소를 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거의 동시에 오셔서 금세 일하고 가셨다. 정화조 뚜껑 위에 있던 화분들을 미리 옮겨 놓았는데 이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당분간 이렇게 둘까 한다.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기러기들이 시어자로 날아가고 있었다. 10월 10일. 집을 놨으면서 나도 모르게 금방 올게 라고 말했다. 집이 친구 같다. 11월 2일. 남향 집은 겨울에 빛 항아리가 된다. 11월 30일. 화단의 수도가 동파되지 않게 낡은 외투로 싸매주는 사이 손이 얼었다. 수도 주변으로 라일락이 얼마나 자랐는지 실감이 났다. 12월 2일. 어제 엄마가 처음으로 이 집에 오셨다. 그 사이엔 팬데믹 때문에 궁금해만 하다가 시상식에 갈 겸 혼자서 올라오신 것이다. 용산역으로 마중을 나가 분명히 춥게 입고 오셨을 것 같아 미리 두툼한 패딩을 사서 플랫폼에서 만나자마자 입혀드렸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함께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물었다. 세상에, 이 거울은 다 뭐냐? 마루로 들어오셔서는 마당을 내다보며 말씀하셨다. 꼭 너 태어난 집 닮았다. 집 크기가요? 크기도 그렇고 마당도 그렇고 꼭 그 느낌이다.
내 첫 기억은 4살 무렵부터 살았던 집에서 시작된다. 그 전에 3년 동안 살았던 최초의 집은 기억에도 어떤 사진에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선 순간 사랑에 빠진 이유,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온화함으로 경험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외풍이 차다며 엄마는 내가 차도 못 끓이게 했다. 창호를 바꿔야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서 어떻게 사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아파트를 사라, 저 지저분한 거울은 다 버려라, 낙엽도 깨끗이 쓸고. 같이 담요를 덮고 모로 마주 누워 손을 잡고 시상식에 갈 시간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3년 3월 20일 하루가 다르게 불도와 잎이 피어난다. 3월 27일 올해는 불도와 꽃이 핀다. 세어보니 모두 7송이다. 라일락도 곧 필 것 같다. 3월 30일 북쪽 벽을 초록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 4월 15일 경이롭다. 불도와 내 키보다 높게 자랐다. 5월 1일 대문을 들었으면 라일락 향이 가득하다. 더 살아낸 뒤 죽기 전의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다.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어. 글쓰기로. 사람들을 만났어. 아주 깊게 진하게. 글쓰기로. 충분히 살아냈어. 글쓰기로. 햇빛을 오래 바라봤어. 2023년 이상 한강의 빛과 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는데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다시 일기를 쓰고 싶다 생각이 드는군요.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